남자는 친구 말대로 무척 잘생긴 남자였다. 위자료를 청구당하는데도 뭔가 여유 있는 표정이었다. 이 새끼 완전 그거네, 제비 새끼. 이게 여유가 있는 이유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간죄 소송을 당해본 적이 있는 새끼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야이야 이 새끼야. 이번 사연은 사연자분께서 반말로 작성하여 반말로 하겠습니다. 나 27살, 아내 27살 동갑, 불륜상대 30세 미혼, 아이는 없고 맞벌이다. 내 월급 600에서 700, 아내 월급 300에서 400 정도. 대학 시절에 어쩌다 보니 연애를 시작했고 서로의 취직과 함께 결혼까지 했다. 나는 애기들을 좋아해서 바로 애를 갖고 싶었지만 밖에서 일하고 싶다는 아내의 희망으로 아이는 잠시 동안 낳지 않기로 했다. 아내는 내가 푹 빠졌으니 색안경이 들어있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미인이다. 약간 날카로운 인상이라 그런지 성격도 약간 날카로운 편이다. 대학 시절에 무척 인기가 좋았지만 왜인지 나랑 사귀게 되었고 그대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나는 그냥 보통 딱히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못생기지도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이치고는 수입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부부 생활은 결혼 1년 차까지는 주 4회 정도 했다. 난 아내 말고는 별로 경험이 없었지만 서로 잘 맞았다고 생각했고 아내도 무척 좋아해 주었다. 2년 차 정도부터는 서로의 일이 바빠져서 서서히 감소. 하지만 주 1, 2회 정도는 했다. 나는 일이 여유가 있었던지라 전처럼 매번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바빠지고 피곤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줄어들었다. 2주에 1, 2회 정도가 됐다. 그래도 리스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집안일은 내가 세탁, 아내가 청소, 밥은 돌아가면서 했고 생활비는 주로 내 월급에서 아내의 월급은 주로 저금만 했다. 아내가 바람핀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아내와 같은 회사에 취직한 대학 시절의 여사친의 정보. 아내와 같은 부서에 있는 남자 선배가 아내에게 자꾸 직접대는 것 같다고 했다. 근데 아내도 싫지는 않은 듯한 표정이었다고 하는 거다. 나는 아내를 성실과 소중히 여겨왔고 아내도 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던지라 그냥 웃어넘기려고 했다. 애초에 아내는 흥미없는 상대에게는 아무리 잘생긴 남자라도 상대를 안 했었으니까. 그런데 친구의 말이 와이프가 집에 오는 시간이 너무 늦지 않냐? 라고 하는 거다. 10시에서 11시 정도에 들어오는 일이 자주 있다고 했더니 날짜에 따라서 정말 늦을 때도 있었지만 아내는 보통 7시에는 무조건 퇴근한다고 하더라. 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좋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흥신소를 이용해보기로 결심했다. 비상금도 있었고 아내가 매주 늦었던 것과 친구의 정보로부터 미루어 주로 수요일이 의심스럽다고 예상하고 흥신소에 의뢰. 아내가 수요일날 일 마감날이라 항상 늦을 거라고 내게 설명했었다. 흥신소 조사 결과는 불륜 확정. 남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받았다. 솔직히 처음에 말도 안 나오고 토가 나올 것 같았던 기억이 있다. 엥? 설마 내 아내가? 왜? 라고. 뭐가 뭔지는 모르는 느낌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난 정말로 아내를 좋아했던지라 바로 이혼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내게도 원인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이후 은근슬쩍 일 바빠? 라던가 더 빨리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아내에게 말해봤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일단 노력해볼게 라고 하는데 거진 성의 없는 대답뿐. 솔직히 정말 힘들었다. 좋아했던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고 내가 노력해도 어쩔 도리도 없는 무력감. 갑자기 울고 싶어지거나 식욕도 나지 않았었고 상당히 마음고생을 했었다. 아내는 돌아가며 하기로 한 저녁밥 약속도 지키지 않게 되었다. 아침도 저녁도 항상 밥을 하는 건 나. 그리고 아침에 아내를 깨우는 것도 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 마음도 변했다. 난 이렇게 알면서도 모른 척 널 위해서 노력하는데 넌 노력도 하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결정하기로 했다. 우리 둘은 기념일 같은 날을 정해두고 그날은 꼭 데이트를 했었는데 그때가 마침 수요일이었다. 그날에 집에 일찍 들어오거나 늦더라도 나에게 먼저 기념일 얘기를 꺼낸다면 그냥 넘어가고 늦거나 기념일 까먹었을 경우에는 이혼. 아침에 슬쩍 오늘 근사하게 차려놓겠다고 아내한테 말했더니 이게 남편이 진짜 마지막 기회인데 거기에 배려를 더 해준 거죠. 오늘 근사하게 차려놓겠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제발 기억해달라 이렇게. 아내는 오늘은 수요일이라 늦어질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일말의 희망을 걸고 그래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내가 집에 돌아온 건 11시. 게다가 연락도 없었다. 음식도 다 식었다. 덧붙이면 나도 완전히 식었다. 마음이 꺾였다. 아내는 사과했지만 이미 속으로 결정했다. 그 이혼은 이혼을 위해 움직였다. 친구 아는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바람난 남자와 아내를 처벌하기로 했다. 남자에게는 위자료, 아내에게는 위자료 플러스 재산 분할 없음. 불륜 증거는 흥신소의 사진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리고 내 개인 물품을 몰래 구해놓은 원룸에 옮겨놨다. 아내가 눈치채면 어쩌나 두근두근 했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것도 슬펐지만 그때는 감정이 얼어붙어 있었으니 데미지는 작았다. 집에서는 평소대로 행동했다. 밥도 했고 세탁도 했다. 당연히 잠자리는 잃지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운명의 날. 그날도 수요일. 아내는 또 늦게 귀가. 수고했어.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고 건강 생각해 알았지? 라고 평소보다 더 아내를 위로해줬다.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마지막 밤이니까. 너무 슬프죠. 아내는 고맙다는 식의 말을 했었다. 그리고 아내는 목욕을 하고 바로 잠들었다. 나는 여기서 편지랑 이혼 서류를 넣은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간단하게 아침밥 세팅을 해두고 집을 나왔다. 편지에는 너 바람 피는 거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적었었다. 다음날 아침 휴대폰에 불이 나도록 전화랑 메시지가 폭탄으로 와 있었다. 당연히 무시했다. 첫날에는 무슨 소리야? 오해야. 전화 받아. 라는 내용이었다. 오해는 무슨 얼어 죽을 오해야. 아내의 거짓말만 가득한 메시지는 내팽개치고 그날 밤에 아내 부모님을 만나 뵙고 사죄하고 왔다. 아내 친정은 차 타고 1시간 정도였다. 장인 장모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셨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다. 나에게는 정말 친부모 같은 존재였다. 장인어른은 아들이 없어서 아들과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고 나랑 장기도 두고 술도 자주 마시기도 했고, 장모는 다 큰 딸이 있다는 생각은 안 들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매번 반찬을 해주기도 했고 정말 신세를 많이 졌다. 결혼 허락받으러 갔을 때 따님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었는데 그걸 어기게 되었으니 엎드려 빌면서 그저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 아, 남편분이 정말 인품이 너무 바르신 분입니다. 이런 거 보면 너무 슬퍼요. 좋은 사람하고 만나면은 헤어질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람이라는 건 한쪽에만 금이 가도 일방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거라 가지고 이런 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이번 일 중에 가장 많이 울었던 게 이때였을 거다. 아내 부모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했는데 이유를 물어봤을 때 따님이 바람을 피웠으니까 헤어집니다 라고 차마 말을 못하고 울고 있었더니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대충 눈치채고 이해해주신 모양이었다. 아내 친정에서 나와 원룸으로 귀가했다. 다음날에도 아내의 연락은 멈추지 않았다. 미안해 라든지 직접 만나서 사과하게 해달라 라든지 일도 그만두겠다, 아이도 낳겠다 등등 필사적으로 변명만 했다. 아내의 성격상 그래? 이혼하고 싶으면 해줄게 라고 말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좀 뜻밖이라 놀랐다. 다음날에 변호사가 아내와 상대의 회사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 앞으로는 모두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말해달라고 했다. 별로 효과는 없었다. 아내는 변호사에게 날 만나게 해달라고 무서운 기세로 말하고 있는 듯 했다. 근데 바람났던 남자는 너무 여유로워서 기분이 묘했다고 변호사가 말했다. 아내의 연락은 점차 비열함을 띠기 시작했고 진짜 미안해, 사랑해, 나 진짜 당신뿐이야 라던가 당신 없으면 난 안 돼 이런 내용으로 그걸 보고 좀 흔들렸긴 했지만 이미 마음먹은 날 막지는 못했다. 아내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적도 있지만 만나고 싶지 않았으니 다른 출구에서 퇴근하기도 했다. 잠시 후 변호사를 대동해서 아내랑 남자와 각각 이야기를 했다. 저쪽은 변호사도 없이. 변호사가 이 사람들은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흥신소에서 이미 빼박 증거를 내밀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지는 게 뻔하니까. 아내는 정말 미안해, 뭐든 할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자 라고 목 놓아 울었다. 증거 사진 등을 보여줬더니 이건 진짜 아니야 라고 했다. 뭐가 아니라는 건지. 언제나 도도했던 아내가 우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난 정말 놀랐다. 내가 당황하고 있었더니 변호사가 내 마음을 잘 대변해 주었다. 아내는 더 크게 울어서 수습이 안 되었고 요구만 전달하고 그날은 돌려보냈다. 남자는 친구 말대로 무척 잘생긴 남자였다. 위자료를 청구당하는데도 뭔가 여유 있는 표정이었다. 아무래도 남자는 아내에게 진심인 것 같더라. 아내분 제가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라는 한마디에는 순간 화가 치밀었다. 변호사가 눈치채고 중지해서 주먹은 안 날렸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아서 무척 화가 났다. 응하지 않아도 청구하겠다, 거부하면 재판이라고 말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느낌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돈으로 아내를 산 셈이었던 거겠지. 그 후 몇 번이나 협의를 했다. 내가 무조건 이혼하겠다는 입장이었기도 했고 장인 장모님이 아내에게 네가 잘못했잖아, 땡땡이 힘들게 하지 말자 라고 타이른 것도 있어서 아내가 결국 이혼에 합의했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결국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물러 터져서 미안하다. 아, 남자 너무 착해. 상대도 위자료 청구에 동의했다. 단 아내는 남자에게 혐오감을 가지게 됐는지 아내는 남자를 전혀 상대해주지 않았다. 아내는 아무래도 상대를 증오함으로써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느낌이었다. 친구 말에 의하면 아내가 남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혼했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증오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한쪽만 박수 친다고 그게 박수가 나오니까 손뼉도 뭐 맞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 원래 다들 이렇게 난 잘못 없어, 너 때문이야, 다 이게 책임 전가를 하거든요. 현실 회피를 하기 위해서 자주 보는 일입니다. 남자는 내가 아내에게 뭔가 말한 것 아니냐고 전화로 시비를 걸어왔지만 그냥 무시했다. 이혼 서류 제출 전 마지막으로 부부로서의 시간을 보내달라는 아내 부모의 부탁을 받고 그분들의 체면을 보아서 승낙했다. 아내는 넋이 나간 상태가 되어 있었다. 언제나 씩씩한 느낌이었던 아내는 흔적조차 없이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무척 마음이 아팠다. 그때 처음으로 물어볼까 말까 수천 번 고민했던 불륜의 이유를 물어봤다. 이미 이혼은 결정되었으니까. 그러자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다.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한 게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게 저도 간접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랑 3년 사귀고 3년 사귀었던 여자친구고 저는 진짜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 여자친구의 집안 사정이 좋다거나 뭔가 뭐 내세울 게 있는 집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했고 3년 동안 사귀면서 싸운 적이 2번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도 서로를 너무 걱정해주다가 상대방은 이 자기가 아픈 걸 말하면 내가 걱정할까봐 그런 거 서로 말 안 하다가 티격태격 된 적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랑 헤어지게 되면서 물어봤어요. 결국에 이제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져서 헤어졌는데 물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안 싸웠기 때문에 헤어진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때는 진짜 무슨 개소리지?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한 게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집안일도 다 하고 때를 쓰면 다 들어주고 너무 받아주었던지 아내는 점차 뭘 해도 내가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게 그거예요. 재미없는 남자, 너무 착한 남자, 매력이 없는 거죠. 이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개 젖같이 성격 개 젖같은 직장 상사 있잖아요. 그 직장 상사한테 내가 능력으로서 인정을 받으면 착한 직장 상사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그 희열감? 그 성공감? 그게 더 크거든요. 약간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생긴 거랑 반대로 남자와 사귄 경험이 별로 없었던 아내로서는 그런 착각을 하고 마침 유혹을 해온 상대와 살짝 불장난을 해볼까 하고 생각했던 것 같다. 상대에게 특별한 감정은 없고 불륜을 하던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었다고 했다. 뭐랄까 정말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사랑하고 아껴준 게 불륜의 원인이라니 정말로 그야말로 처량한 신세였다. 아내는 미안해 좋아해 사랑해를 반복하면서 잠자리를 유혹했지만 바로 딱 잘라서 거부했다. 아내는 또 울음을 터뜨렸는데 임신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무서웠다. 아내분이 그래도 똑똑한 게 이 남자를 놓치면 정말 나를 이 남자만큼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가 없겠구나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거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 제출 5년을 채 못 채운 결혼 생활에 종지부가 찍혔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아내의 진짜 모습을 이해해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번 일에서 처음으로 아내의 그런 격렬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알게 되었고 내 아내는 언제나 당당하고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씩씩한 여자였다. 그래서 내가 필요 이상으로 아내를 동경해서 고개를 숙였던 부분이 있었겠지. 아내의 그런 부분을 더 이해해 주었다면 지금도 부부로서 잘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내는 날 정말로 좋아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배신당한 사실이 그렇게 좋아했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우는 모습을 봐도 마음이 아픈 정도로밖에 느끼지 않게 만들었다.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긴 글 읽어줘서 고맙다. 살짝 추가 겸 후일담 어제 일. 전처는 회사에 남는 듯 하지만 남자는 해고에 가까운 퇴직이라고 한다. 남자는 사고를 하도 많이 치고 여자 관계 많음. 제가 아까 말했었죠. 이 새끼 분명 한두 번이 아니라고. 직장의 풍기를 물란하게 했다는 죄로 아내에게 진심이었던 남자를 생각하면 가엾기도 하지만 유부녀에게 손을 대는 놈에겐 저런 벌도 솜방망이다. 전처는 회사에 남았으니 직장 사람들이랑 껄끄럽지 않을까 걱정은 들지만 이젠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근데 오늘 전처가 또 내 앞에 나타났다. 원룸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운 채로 왜 끼우고 있냐고 물었더니 난 지금도 당신의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라고 했다. 이미 이혼했으니 빼라고 해도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게 제발이라고 했다. 한편으로는 무섭다고 생각도 들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후회하는 모습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아서 속 시원한 기분이 드는 부분도 있었다. 재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내가 너무 좋아했던 여자라 흔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번 사연은 제가 뭐 피드백 드릴 게 없습니다. 이미 뭐 깔끔하게 남자분께서 마음 정리를 잘 하셨고 흥신소, 뭐 지금은 탐정이라고 하지만 흥신소도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지금도 탐정이라는 말보다 흥신소 사무실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한국에서 흥신소 이미지가 약간 용팔이, 중고차 딜러 뭐 그런 것처럼 돼가지고 흥신소가 원래 나쁜 말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흥신소 탐정사무소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패턴을 잘 파악하셨죠. 수요일마다 아내가 늦는다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요즘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일찍 퇴근시켜줘요. 야근이라고 하죠. 보통 야근을 안 시킵니다, 수요일에. 그래가지고 이 남녀가 불륜을 저지른 것 같고요. 그날에 그거를 남편분이 똑똑해서 잘 캐치해서 흥신소에 의뢰해서 증거 채증을 해가지고 소송에서 깔끔하게 이기고 마음 정리까지 깔끔하게 하신 모습. 남자분 여자분 너무 착해요. 남편분 아내분 진짜 글만 읽어도 진짜 남편분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다 안타깝거든요. 만약에 애기라도 있었으면은 남편분께서 워낙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 가지고 한번 용서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애들
봐서라도.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남편분 너무 생각 잘하셨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베스트 댓글, 연봉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참고. 이거 일본 이야기. 일본발 쓰레로 몇 번 본 거네. 일본발 쓰레? 쓰레가 뭐죠? 직장 생활 안 해본 백수 새끼였네. 월급은 새우, 연봉은 세전이 국룰인데 개소리 칙칙하네. 이 사람이 직장 생활 안 해본 백수 새끼였네. 월급은 새우, 연봉은 세전이 국룰인데 개소리 칙칙하네. 이 글을 보고 위에 사람들이 일본 이야기다, 참고해라, 그렇게 얘기해주네요. 최근에 나루토랑 토이스토리 때문에 허겁지겁 스크롤 내리. 이 뭔 소리야. 일본 이야기였네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자, 여러분 이번 사연 잘 보셨나요?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탐정 사건을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세요. 그리고 제 이메일로 시청자 사연도 받습니다. 시청자 메일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과 유튜브 소재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봐요. 루바.